네, 2023년 1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참 국힘당도 아싸리 판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도 뒤죽박죽 중구난방,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근환이라고 하는 옛날 경찰 보안에 있었던 고문 잘했던 수사관. 이근환 씨가 이재명 측근이면 이재명은 그를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관점에서 옛날 저희 대학 다닐 때 프락치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락치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대학생들이 두드려 패서 죽였습니다. 그때 관여했던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이라 그래서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나가도 된다라고 허가해 줬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게 민주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정의찬, 1973년생입니다. 학생 때 조선대학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운동권이죠. 남청년이라고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생 운동권 단체죠. 1997년 그는 남청년 간부 6명과 함께 이종건 씨가 전남대학교 학생 행세를 했죠. 사실 저희 대학 다닐 때 저는 이 친구보다 10살 이상 많지만 다닐 때 가짜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막 화를 내서 쫓아내는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는 학생운동권을 염탐하기 위한 프락치인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단순히 대학 생활을 동경해서 대학생인 척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밥도 사달라고 그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종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글을 발견해서 경찰 프락치로 보고 남청년 간부 6명, 이 중에 한 명이 정의찬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쇠파이프로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이종건 사건. 쇠파이프로 때리고 뭐하고 결국 사적인 고문을 한 거죠. 원래 사적인 고문은 개인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정의찬 등 6명은 유죄를 받죠. 정의찬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고문치사 혐의로. 근데 2심에서 형량이 줄어서 5년 다 채우고 출소합니다. 그때 그는 왜 그렇게 두드렸냐 그랬더니 남북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호응도가 적어서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때렸다. 이렇게 만기 출소했는데 국민의 정부가 누구의 정부죠? 국민의 정부가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 때 특별 사면이 됩니다. 복권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전과가 있으면 공직에도 갈 수 없고 굉장히 제한되는데 사면과 복권이 됐으니까 아무 죄를 안 지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정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 산하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센터 사무총장. 이런 자리는요, 정과가 있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할 때, 이 사람 옛날 사람 두드려 죽은 사람과 아니냐, 그것도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4개월 만에 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씨가 윤석열 후보랑 붙었던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이재명 캠프 선거 대책위 조직본부팀장, 오로지 이재명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재명 측근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특보가 됩니다. 특별보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검증위원회에서 된다라고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한번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게 참 사람 팔자고 운명인데, 운명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적군을 죽이는 건 적법하죠. 군인들이 적군을 죽이는 건 적법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을 살생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걸 봤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제가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그때는 자신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수지킴 사건이니 뭐니 오대양 사건이니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부정이었던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졌지만 저도 이상하게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야, 이거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면은 응보가 오는구나, 인과응보가 오는구나 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안 풀리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원한을 품습니다. 그 가족들이라 품든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특별 사면됐다고 정치권에 또 나와. 근데 이런 사람을 이재명 씨가 자기 측근이라고 특보까지 임명하고 이번 총선에 공천해 주겠다고 적법 하다고 판정을 해줘. 야, 그러면요. 그 옛날에 이근한 씨라고 있었죠. 전두환 정부 때까지 고문수사관으로 굉장히 학생운동권 잡아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걸 왜 했냐? 자기 학생들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죠. 자기 일 때문에 한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근한 씨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처벌했죠. 근데 그가 지금은 뭐 목회 활동하면서 목사라고 그랬던가? 그렇다면은 뭐 정치에 공천해도 되나요? 아무리 운동권이라도 그렇고 아무리 호남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이재명이라 그렇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번 총선은 누가 더 못할 경쟁이라고 제가 본다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당도 지금 참 질이 멸렬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게 더 못나고 더 자기네끼리만 뭉쳐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위기에 처하면은 두 가지 행동을 보이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동원하죠. 예를 들면 경호원 측근들 불러갖고 나를 막아라, 결사옹위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측근을 찾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 보고 막아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걸 막아낸 사람이 공을 세우니까 자기 자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웅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권력이 고체가 되고 그건 맞아요. 근데 진짜 대인들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갖고 막고 또 그 사람들을 자기가 끌고 나가면서 조직을 이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대기업 큰 영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계속 위기를 처하니까 개각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 자기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낙연 나가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말로는 뭐 다 봐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체당할까 봐. 그게 그릇이 작은 거죠. 근데 이런 운동권 출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공천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남이 정말 이 지경인가요? 지금 송영길 사건도 보게 되면 순천에 여수의 상공회의소에서 터져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전남경찰청장 지낸 사람이 저기 어디에 웅길산인가 거기서 숨지채 발견됐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고 광주 지역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힘을 쓰도록 호남 사람들이 용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너는 안 돼 이런 소리 한마디 지르대는 언론인 하나 성직자 하나 없나요? 양심 있는 사람은 없나요? 이러니까 이재명이처럼 대대한 인간들이 이 중요한 시국에 대한민국 야당을 이끄는 겁니다. 오늘 MBC에 가게 되면 1노조, 2노조, 3노조 3노조가 제일 작은 노조고 보수 노조예요. 거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목숨에도 귀천이 있는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까 이종건 씨 사건 97년 5월 한 젊은이가 전남단에서 숨졌다.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 대학생 행세를 한 게 죄였다. 25살의 이종건 씨 전문대 졸업자다. 경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남청년 간부들은 그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7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리고 물고문, 전기고문 가해서 죽였다. 그 자리에 이 정의찬이라고 하는 남청년 의장도 있었다. 그런데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정의찬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의찬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이재명의 측근이다. 하늘에서 고 이종건 씨가 승승장구하는 이 정의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탄식하겠는가. 민간인을 고문해서 죽인 상해치사범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기자를 하면서 출신이라고 이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 정의찬에 대해서는 메인 뉴스에서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MBC 뉴스데스크는 MBC 기자들이 언론인권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 강릉의 법원 앞에서 양희동 씨가 분신했었죠. 그 양희동 씨 분신 사건을 검증 보도한 공로였다. MBC는 언론인권상이 언론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한 언론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가짜 대학생을 때려 죽인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건가? 왜 보도를 안 하냐? 그 전에 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가 숨졌죠. 그때 MBC는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에 오늘 뉴스를 시작한다고 비장하게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한 MBC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뉴스 시작이 아닌 제일 끝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다. 그러면 MBC 보도 태도는 사람 목숨도 정파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 그리고 그게 언론인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이재명한테 하고 싶습니다. 정의찬, 또 한 사람 있죠. 강의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는 사람에도 차별이 있느냐? 왜? 이근환도 개과천선하고 있으면 천선했죠. 공천하지. 참 어쩔 수 없는, 사람 고쳐서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